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이번 주 내에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제조법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체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35억 회분을 판매하면서 백신 가운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울증, 코로나 블루로 인해 한인들의 정신건강 상담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과가 교직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데드라인을 종전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파행 운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7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가운데 항공사 측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일부 지역의 악천 후 기상 문제, 그리고 항공 관제 문제 탓이라고 항공기 운항 취소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함께 백신 의무화 부작용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가 자연재해로 인한 미국의 피해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미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는 18건의 기후재난이 발생해 피해 액수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4년부터 대형 마트마다 성중립 장난감 진열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여아용은 핑크색, 남아용은 파란색 위주로 진열되거나 남아는 로봇이나 자동차, 여아는 인형과 요리놀이 등으로 성별 구분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남가주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 상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영장 청구는 유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한 채 국정감사를 받겠다면서 대장동 의혹의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무효표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란과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4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후반 27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골로 1대0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0대1로 패하며 시리즈 전적 1승 2패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키케 헤르난데스의 끝내기 타점으로 템파베이를 6대5로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8.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한 날씨에 강한 바람은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오늘 딱 맞는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곳곳에 어제 강한 이 바람, 강풍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지금 오늘 오전에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큰 나무가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아침에 출근하려 나가봤더니 차가 납작해져 있더라. 이런 신고부터 지금 정전 신고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LA통합교육부가 교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데드라인을 연장했습니다. 원래 10월 15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지만 2차 접종까지 11월 15일까지 한 달 늦춰서 11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또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백신 접종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1차 접종은 11월 21일, 2차는 12월 19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이 텍사스 주에서는 어느 조직도 양심이나 종교적 믿음, 의료적 이유 등으로 백신을 반대하는 직원과 손님 같은 개인들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 감염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파이자 백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백신이 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의 시노백 백신과 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를 사용했지만 파이자 백신으로 현재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10억 도스가 더 많은 파이자 백신은 35억 도스가 전 세계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의 효과가 있고 다른 백신과 달리 혈전 생성 우려도 없기 때문에 파이자 백신이 인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누바 아페안 모더나 회장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 mRNA 제조법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페안 회장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영진이 글로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자체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모더나 측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서 백신 제조 공법을 공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페안 회장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6개월 내지 9개월 안에 고품질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것이며 제조법 공유 요구는 우리가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추정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우리는 백신 생산이 제로였던 상황에서 10억 회분을 생산하기까지 1년이 걸리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30억 회분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이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때문에 추가 접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발언이 뒤집힌 것입니다. YTN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면역자문단인 전문가 전략자문그룹은 면역력이 중등도 이상으로 약화한 사람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접종으로는 이들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at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who have a compromise in their immune system and therefore they need a third dose as an additional priming process so that they're fully protected. 자문단은 특히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중 60세 이상의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또 각국이 미리 백신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높인 뒤 고령층부터 추가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is should be started to be offered to people age 60 and above, since they are the ones that have shown the biggest problem in response.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사는 치료제 AZD7442가 임상 3상에서 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50%까지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증의 코로나 확진자인 임상 대상자 820명을 절반씩 나눠 이 치료제와 가짜약을 투약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보건당국에 이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이번 주에 제약사 모더나와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 방안을 논의합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14일과 15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권고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보건당국은 지난달 파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파이자 부스터샷 승인 당시에 모더나와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의 데이터 확보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 절차를 10월로 미룬 바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보건당국이 모더나와 얀센의 부스터샷도 곧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장기화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2년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고 있는 지가 2년 다 돼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촉발한 일명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남가주 한인들의 정신건강 상담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인가정상담소에서도 가정불화 혹은 답답함,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상담 문의가 큰 폭 늘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안전지침에 따라 대면 상담 대신 온라인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이 온라인 상담에 익숙해지면서 지난 여름부터 온라인 상담 서비스에 대한 한인들의 수요가 부쩍 늘어난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가 실시된 초창기에는 온라인 상담 방식에 많이 서툴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상담소까지 직접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온라인 상담을 오히려 선호하는 한인들도 생기는 등 온라인 상담에 대한 한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미리 한인가정상담소 홍보팀장입니다. 지난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수치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올 8월부터 거의 한 20% 정도 늘어난 그런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년층이나 노년층 주민들이 처음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줌 사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시니어층도 줌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상담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을 뽑자면은 25세부터 59세가 한 60% 정도로 가장 다수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8월 달에 계약이 시작하면서부터 청소년 상담들도 조금 많이 늘어났다는 점. 상담 문의 내용들도 팬데믹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울증, 불안증에 대한 호소가 많았지만 지금은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인한 부부 갈등으로 인한 가정불화, 부부간 관계 개선 상담 문의가 큰 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갈등으로 한인가정 상담소를 찾는 2세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2세들은 영어권이지만 한국 문화 속에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2세들이 겪는 갈등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주류사회 상담소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한인가정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티네이저 같은 경우에는 원격 교육을 하다가 직접 대면 학교를 직접 등교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소셜 관련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아이들도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상담 요청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늘어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한인 2세들도 많아 젊은 10대 한인들의 상담 수요도 상당폭 늘었습니다. 한인가정 상담소 측은 내년부터는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에는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보다 쌀쌀한 공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잔잔해지겠습니다. 남가주 하늘 오늘은 보다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상태에 유지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 5도가량 올라가기 시작하겠고 목요일에는 평균 기온 보이고 금요일에는 무려 10도가량이나 더 높아지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2도, 41도, 해안 지역은 68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7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710번 사우선상입니다. 알론드라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57번 놀선상에서 6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선상 시에라마드레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시 57번 놀선상 에로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놀선상입니다. 피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Avenue, several toppled trees in this area here, destroying 4 cars. You can see them here with those damaged windows, doors, and trunks. LA These 등 trees now 남가주 지역이 toppled 어제 over. 이렇게 강력한 바람, 강풍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나무, 간판 등도 심하게 흔들렸고 노숙자 텐트 역시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빈 부지의 경우에도 얇은 펜스로 둘러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한인타운 일부 업소들은 어제 일찌감치 문을 닫고 영업을 마무리하기도 했고 웰스턴 서쪽으로 3가와 4가 부근에는 정전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밤새 강력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LA DWP 대변인에 따르면 월요일 바람이 가장 심할 때 정전으로 3만 명 이상의 LA DWP 고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4시 현재 22,900명의 고객에게 전력은 복구됐고 나머지 만여 가구는 여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풍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우스 LA의 하버드 파크 지역에서는 대형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방금 전 들으신 대로 길가에 주차됐던 차량 4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차가 납작해졌습니다. 벤나이스 지역에서는 엄마와 2 아이가 탄 차량 위로 큰 나뭇가지가 떨어져 운전자인 엄마가 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아이들은 다행히 상처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에디슨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전기 장비가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에디슨 고객들에게 단전 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들으신 대로 남가주 에디슨사는 지난 주말에 걸쳐 LA와 벤츄라 그리고 컨 카운티까지 모두 9,100여 가구에 단전 가능성을 경고했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는 현재 단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남가주뿐만 아니라 중가주, 북가주에서도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PG&E사가 어제부터 단전을 단행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부터 시에스타 카운티까지 22개 카운티 2만 5천여 가구가 단전으로 현재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주들과 비즈니스들의 공공안전단전 조치는 흔하게 있어 왔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강풍과 건조한 기후를 예보할 때면 나무가 쓰러지며 전깃줄이나 다른 전기 장비를 파손시키고 불꽃이 일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에 미리 단전을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단전이 이루어진 중가주와 북가주에는 오늘 밤 다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타바바라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101번 프리웨이 상당 구간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엘리사 파이어라고 명명된 산불은 어제 오후 2시 30분 산타바바라 북쪽 엘리살 저수지 부근에서 발생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101번 프리웨이는 폐쇄된 상태인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 엘리사 파이어로 6,000에이커가 전소됐고 101 프리웨이는 여전히 산타바바라 인근 101 프리웨이는 여전히 폐쇄돼 있다라고 소방국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풍이 35마일로 계속 불고 있고 최고 풍속 70마일의 돌풍도 발생해 소방관들의 진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현재 8시 현재까지 6,000에이커가 전소됐고 101번 프리웨이는 폐쇄됐으며 진화율 0%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강풍경보는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LA를 비롯해 애나하임과 리버사이드, 다우전옥스, 산타클라리타, 랭캐스터, 빅토빌, 빅베어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강풍경보인 윈드 워닝 발령이 됐습니다. 이 윈드 워닝은 오늘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부터 남가주 전역에 강력한 북풍과 북서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북풍과 북서풍의 위력은 45마일에서 65마일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은 먼지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당국은 산악지대에서 시속 50마일 내지 최고 70마일까지 가장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에 가지 말도록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일단 이 바람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지만 북풍과 북서풍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후가 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계속 주의를 당부하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북동쪽 랭캐스터 지역에서는 어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이 강풍 때문에 운행이 금지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14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에 차량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바람도 바람인데 먼지가 매우 심하게 날리면서 시야 확보가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져 14번 프리웨이 이 랭캐스터 지역은 아예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내일 13일 오전 8시에 독감 무료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독감 무료 접종 행사는 노인센터와 LA 카운티 보건국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실시됩니다.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회는 오늘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아니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렌지 카운티 한미노인의 파킹랏에서 무료 식품 배부 행사가 있습니다. 한미노인회는 최근 세컨 하베스트 푸드뱅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둘째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식품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렌지 카운티 한미노인의 파킹랏에서 무료 식품 배부가 있습니다. 오는 2024년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잔디깎기나 낙엽 청소기 같은 조경 장비 판매가 금지됩니다. 해당 방안은 미 전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가솔린 엔진의 장비를 통해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일 2024년부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잔디깎기, 낙엽 청소기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잔디깎기, 낙엽 청소기, 골프카트, 체인톱 같은 오프로드 엔진으로 작동되는 장비들은 2024년부터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제로 실현을 위해 배터리 또는 플러그인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모두 장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가솔린 엔진 장치를 사용하는 장비들은 승용차 못지않은 배기가스를 배출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에 달라진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대형 마트마다 성중립 장난감 진열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받은 데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형마트는 장난감, 육아용품 등을 성별 구분 없이 진열하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아용, 육아용품은 분홍색, 남아용은 파란색 위주로 각각 진열된다거나 장난감 코너에서도 미용놀이, 요리놀이 등이 로봇, 자동차 등과 동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여아용, 남아용을 구별한 진열대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별 구분 없이 고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게 법안의 목표입니다. 성중립 진열대를 마련하지 않은 마트는 벌금 $250가 부과되고 두 번째 위반 시 $500로 벌금은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성소수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주의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고 캘리포니아는 성중립 진열대를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이런 움직임에 나서기도 합니다. 타겟은 2015년 일부 매장에서 성별 구분 표시를 없애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남가주에서 카이저 퍼머넌트 직원들이 임금 인상 협상에 실패할 경우 파업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는 직원 18,000여 명 가운데 95% 이상이 투표에서 필요할 경우 파업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금 인상 협상을 벌인 가운데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벌이기 열흘 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직원들의 임금 4%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회사 측은 1% 인상과 보너스 1% 안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도 신규 고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한 알만 먹어도 생명을 앗아가는 마약 성분이 든 가짜 알약이 불법 유통되면서 마약 단속국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최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 치사량의 펜타닐이 그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알약 하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에서 950만 개 가짜 알약이 적발 압수됐고 가짜 알약의 40%가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력하고 생산 및 유통 비용이 저렴한 합성 아펜 유사제인 펜타닐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빌 드블러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8일 현행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 이상 영재교육 프로그램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새롭게 도입하는 대체 프로그램 브릴리언트 NYC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브릴리언트 NYC는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되는 학생들에게 코딩과 로봇 공학 등은 물론이고 공이공호와 같은 사회교육 외에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커리큘럼으로 꾸며집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주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학교 앞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작동 시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뉴욕시 교통국이 201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학교 앞 과속 차량 단속 결과를 발표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카메라 단속으로 과속이 70% 이상 억제됐다는 설명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 DC 하워드 카운티 엘리코시티의 코리아타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40번 도로 한인 상권 중심지의 동서 양방향에 한국 전통기와의 한옥형 조형물 건립 개망식이 지난 9일에 개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 최고 수준에 들면서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클리니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난달 민간 부문 직종 종사자 8천만 명에 명령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이미 백신 의무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는 접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 중 첫 번째로 시 전체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샌프란시스코시는 의무화 발표 당시인 6월 공무원 55%가 백신을 맞았지만 9월 90% 그리고 지난주 94%까지 올라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와인의 85%를 생산하고 있는 북가주 와이너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수십 년간 현재 같은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와인 생산은 크게 줄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1970년 이래 캘리포니아의 상당 와인 생산 지역의 기온이 포도가 자라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2 내지 4도가량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정도의 기온 상승은 생태계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회사 하와이의 전기회사 일렉트릭의 태양광 배터리 프로그램이 허가 절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 기획 허가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느린 행정 처리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의 태양에너지협회 브라이언 골드 회장은 허가 행정이 간소화되면 배터리 설치도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버지니아주가 다음 달 2일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인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가미된 만큼 승패 여하에 따라 국정 주도권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지닐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번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전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후보가 맞붙은 양자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투표로 유권자 심판대 선것은 지난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있었는데 소환 선거가 치러진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전국의 민심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버지니아주 상황은 최근 10번의 주지사 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7번, 공화당이 3번,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이 6번, 민주당이 4번을 앞섰던 곳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최근 미국의 핵잠수함 한 척이 해저에서 미확인 물체와 충돌 사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 사고가 발생한 해역이 남중국해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미국 서부 시애틀 부근 해군 기지에서 촬영된 핵추진 잠수함 코네티컷호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장기간 바닷속을 다니다 불시에 올라와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위로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 해군은 코네티컷호가 지난 2일 공해상에서 충돌 사고를 빚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와 부딪혀 승조원 11명이 다쳤는데 잠수함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미군은 충돌 장소를 인도 태평양이라고만 밝혔지만 AP통신은 남중국해라고 특정했습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은 핵물질 누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더 걱정하는 것은 군사적 위협입니다. 중국 매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잠수함 작전을 본격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해양 조사선을 동원해 남중국해의 해저 지형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해군은 사고를 일으킨 코네티컷호를 괌으로 이동시켰으며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쿼드 참가국들과 함께 벵골만에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해상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에 합의를 한 상황에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립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우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LG전자로부터 쉐보레 자동차 볼트 전기차 리콜 비용 중 최대 19억 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측은 성명을 내고 LG는 소중하고 훌륭한 공급업체로 기꺼이 우리는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LG가 앞서 공개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당초 LG는 제너럴 모터스 측에 11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이다. 리콜 비용을 분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지만 오늘 아침 제너럴 모터스는 LG전자가 19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라고 공개한 것입니다. 이 19억 달러는 쉐보레 볼트 전기차 리콜과 관련된 전체 비용 20억 달러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분기 리콜 사태에 대비한 대규모 충당금으로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던 제너럴 모터스의 커다란 승리라고 CNBC 방송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액수가 벌써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10억 달러를 넘는 초대형 자연재해는 올 들어 모두 18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22건으로 사상 최대를 보인 데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 많은 것입니다. 올해 대형 재난으로는 지난 2월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덮친 한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부 지역의 가뭄과 대형 산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8월에 동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는 미국 역사상 5번째로 큰 피해 액수를 남긴 것으로 꼽혔습니다. 9월 현재 10억 달러 재해로 인한 피해 액수는 1,048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피해액 1,004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과 그 이웃 국가들을 위한 10억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아프간 관련 주요 20개국 특별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아프간에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사회 경제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아프간 주민과 이웃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앞서 유럽연합이 발표한 3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포함해 백신 접종, 대피,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거나 현지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아프간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아프간 이웃 국가들의 이주민 관리, 테러리즘 예방 등을 돕는 데도 지원금이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설립으로 목적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원이 아직도 1980년대식 홍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뉴욕 한국문화원의 한식 홍보 문제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뉴욕에서 나무젓가락에 꽂은 소세지로 만드는 한국식 핫도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뉴요커들은 현재 한국식 핫도그에 빠져 있는데 1980년대식의 김치, 불고기, 비빔밥 동영상은 한식 전파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이 일반화된 상황인데 홍보의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K핫도그처럼 미국인들에게 잘 맞는 음식을 개발하는 데 한국문화원이 홍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 30분부터 이란에서 원정으로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4차전을 치렀습니다.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길 것 같더니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 비겼습니다. 벤투 감독의 축구대표팀은 이란 테헤란의 아자지 스테디움에서 이란과 치른 A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0대0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 대표팀은 후반 3분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란의 침대 축구는 사라졌죠.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던 이란, 결국 후반 31분 알리레자 자한바흐스에게 동점골을 내줘 결국 적진에서 승점 1점씩 나누어 가진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2승 2무, 이란은 3승 1무, 그래서 이란이 A조 1위,
한국이 2승2무로 A조 2위를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또 이란과 통산 상대 정적은 9승 10무 13패가 됐고 47년 만에 이란 원정 첫 승 도전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란에 있는 원정팀의 무덤 아자디 스테디움은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0대2로 한국 대표팀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8차례 맞붙어서 3무 5패만 기록 중입니다. 이 아자디 스테디움에서 1974년 이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늘 무관중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최근에 이란 원정 3연패에서 벗어나고 이란의 연승 행진을 멈춘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국제축구연맹 이 FIFA 랭킹 한번 볼까요? 세계 랭킹 22위 이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36위입니다. 독일이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가장 먼저 골인했습니다. 또 18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도 성공한 것입니다. 독일은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의 토시에 프로스키 경기장에서 열린 북마케도니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제2조 8차전에서 4대0으로 대승했습니다. 두 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승점 21점을 쌓은 독일은 2위인 루마니아와 격차를 8점으로 벌려서 각조 1위에게만 주어지는 본선 직행 티켓을 일찍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FIFA 가맹국가 가운데 개최국인 카타르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강호로 군림해온 독일은 통산 20번째 월드컵 본선행에 성공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어제 디비전 시리즈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4게임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즈 간의 경기는 시카고 지역의 날씨 상태로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즈의 경기 4차전 경기는 오늘 펼쳐집니다. 어제 그래서 3경기가 열렸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1경기 그리고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2경기가 열렸는데 이 3경기 모두 전 다저스 선수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미러키 브루어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경기는 애틀란타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애틀란타 어제 승리의 주역 3대0 3런 홈런을 때린 주인공은 작 피더슨이었습니다. 애틀란타 승리의 주역은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대타 작 피더슨이었습니다. 0대0으로 맞선 5회 말 애틀란타는 무사 1, 2루의 기회 때 작 피더슨을 대타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3점포를 터뜨리면서 3대0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작 피더슨은 이번 디비전 시리즈의 3경기에 모두 대타로 출전해서 100% 안타를 기록하고 어제는 결승 3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간의 디비전 시리즈 경기는 보스턴이 6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십 시리즈,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가장 먼저 진출했습니다. 5대5로 맞선 9회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날린 선수는 키케 헤르난데스였습니다. 키케 헤르난데스가 1사 2삼루 기회에서 좌익수 쪽 희생플라이로 끝내기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이 보스턴의 상승세를 현재 이끌고 있는 건 키케 헤르난데스다라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죠. 키케 헤르난데스가 보스턴의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 확정짓게 만들었습니다.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대타로 출전해서 2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 선수들의 이번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간의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1대0으로 승리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 알렉스 우드였습니다. 모두 다 전 다저스 선수 출신들이 어제 팀 승리를 각각 이끌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어제 맥스 슈어저, 다저스의 선발 투수 맥스 슈어저를 상대로 에반 롱고리아가 결승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오후 6시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4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기면 끝, 다저스가 이기면 샌프란시스코로 5차전을 하러 떠나야 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